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11월 30일 14주차 강의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좀 우리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어, 여러분들 건강 관리 좀 잘 챙기셔야 돼요. 한 주간 그 좀 골골대다가 이제야 컨디션을 좀 회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제 생각인데, 대면 시험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나 그런 것처럼 기말고사도 대체 리포트로 왠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그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곧 이제 결정이 나는 대로 공지사항에다가 어, 그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지하도록 할게요. 거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이 14주차고요. 12월 7일이 15주차입니다. 12월 7일이 사실상 우리 마지막 주차예요. 12월 14일 주차는 보강 주차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강의는 안 올릴 거거든요. 대신에 그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좀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21일이 이제 우리 마지막 기말고사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학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간이 이제 저하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이제 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몸 상하지 말고 그리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겨울 방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디션을 좀 만들어 주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하다가 이제 수업이 종료가 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뇌를 되새김도 할 겸 살짝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중간에 면세 사업자가 끼어있을 때 발생하는 한수 효과와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강학적으로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무 서식으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죠. 자, 가세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직접 제조 가공을 해서 가세제하로 판매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은 배기분의 2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자, 공제 요건도 얘기를 해줬고요. 자, 증빙서류 제출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부 다 매입 자료다, 그죠? 이런 매입 자료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네, 매입 차별이죠. 그리고 수령 명세서도, 그죠? 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죠? 이런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제 신고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음식업을 영위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런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증빙 서류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의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매입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공제율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시험에서는 자,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이 나오기 때문에 104분의 4는 암기를 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은 자, 예정 신고 시 그리고 확정 신고 시 모두 다 공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입 시점, 그러니까 공급 받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 때 공제를 하는 겁니다. 사용할 때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매입가액, 여기서 말하는 매입가액은 순수한 매입가액이지 우리가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쓰는 이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만약 수입했다 그러면 간세의 가세 가격을 우리가 매입가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 없이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정신고 시에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도 계산은 학정신고 시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학정신고 시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세 표준은요, 이 면세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이 면세 농산물로 제조, 가공을 한 다음에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 가세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 가세 표준에다가 한도 비율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한도인 거예요. 아셨죠? 자, 한도는 법인 사업자는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하지만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조금 달리 취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은 40%로 완전히 인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조금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르냐? 개인 사업자는 이 일반 개인 사업자랑 간이 가세사로 구분이 되죠. 이 간이 가세사는 한도 계산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도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계산되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가세사업자는요, 일반 개인 가세사업자는 가세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55%, 45%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음식점 업은요,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녹록치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구간을 보세요. 자, 55%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45%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40%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부터 65%까지 5%씩 증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조금 외우는 방법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다음 거래를 보고요. 20X1년 1기 학정가세 기간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하고요.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 문제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주식회사 한강은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중소 제조 사업자예요.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몇 분의 몇이다? 그렇죠. 104분의 4입니다. 아셨죠? 자, 면세 제한은 가세사업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매출 내역을 보니까 자, 예정신고시 매출 내역, 학정신고시 매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왜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한도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가세표준, 이 가세표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기 예정신고 때 의제 매입세액을 어떻게 신고했냐 하면, 자, 면세 매입 금액이 700만원,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26만 9,2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학정신고 시에 정산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1기 학정신고시, 학정신고기간 4월에서 6월입니다. 면세 제한을 구입한 내역이 이렇게 쭉 있대요. 자, 사업자 매입분 당연히 되겠다. 그죠?
자, 농민 매입분 원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조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농민 매입분도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자, 4월 1일 날에 한세축산으로부터 자 보게 되면 전부 다 면세제합니다. 면세제야. 자, 300만 원을 매입을 했고요. 자, 증빙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요거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영일축산입니다. 자, 축산물이고요. 220만 원이 매입가액입니다. 근데 증빙을 영수증 받았어요. 이거 안 돼요. 자, 사업자한테 매입한 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아이고, 여기까지 안 지워지는구나. 자, 사업자한테는 이런 계산서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는 농업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 영수증 받은 거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삭선합니다. 자, 5월 12일입니다. 해일수산 해산물을 구입했고요. 18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자, 요거 가능합니다. 자, 5월 21일 우일수산입니다. 자, 해산물이고요. 매입가액이 250만 원입니다. 요거 계산서 받았어요. 그리고 10만 원은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대요. 자, 이거 아무나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 됩니다. 자, 250만 원 전액으로 되는 거예요. 자, 6월 30일 상수도라는 상호를 가졌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이름이. 수돗물. 네, 수돗물. 자,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계산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은요. 자, 면세 농축산물입니다. 면세 농축산물.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됩니다. 자, 요거 안 됩니다. 자, 500만 원 안 돼요. 그리고 220만 원도 안 돼요. 자, 농민 매입분입니다. 4월 12일 날에 김한세라는 사람한테 자, 견과류, 그죠? 견과류 270만 원치 샀습니다. 영수증 받았네요. 근데 농민 매입분은요, 이렇게 영수증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운임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운임 10만 원을 빼고 260만 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월 5일 날에 이세무 씨한테 견과류를 구입했네요. 농축산물 가능하죠? 400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매입가액 합계 되는 거 300만 원, 180만 원, 250만 원, 260만 원, 400만 원을 모두 다 합계를 내면 이렇게 1390만 원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책에 표로 잘 되어 있죠. 자, 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 자, 공급가액부터요. 자, 면세 매입 관련해서 이 공급가액, 이게 곧 가세 표준이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냐? 자, 확정신고시는 3,500만 원, 그리고 예정신고시는 2,500만 원, 합계가 6천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인 이 면세 매입 금액은 얼마냐? 예정 때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700만 원. 자, 이 700만 원을 104분의 4를 한번 해볼까요? 700만 원을 104분의 4를 곱하게 되면 26만 9,23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4분의 4를 하게 되면 여기 예정 신고 기간 때 의제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이 나옵니다. 자,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가액이 세액 공제액이 26만 9,230원이었습니다. 자, 대신에 한도를 우선 계산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자, 법인이기 때문에 한도가 40%다. 그죠?
자, 공급가액에다가 40%를 곱해주고 나면 2,400만원이 한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정 때 700만원, 그리고 확정 때 1,390만원 더하게 되면 2,09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한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2,090만원 전액을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2,090만원에다가 104분의 4를 곱하게 되면 80만 3,84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정 신고 시에 받은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차감하게 되면 53만 4,616원을 우리 확정 신고 기간 때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좀 잘려서 안 보일 텐데 위에 매입한 품목들은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원재료 계정을 감액을 시켜주고요. 부가세 대급금, 우리 매입세 공제액이다, 그죠? 부가세 대급금 잡아주면서 원재료 가액을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반 존표에서 입력하거나 할 때는 타계정 대체 조교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한도 계산, 이 2,400만원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이 가세 표준의 4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매입액, 6개월간 가세 표준을 계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매입액이 이 가세 표준을 넘어간다. 그러면 2,400만원에 104분의 4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2,090만원에다가 104분의 4를 곱해서 80만 3,846원을 계산을 하고, 자, 이 80만 3,846원은 6개월간에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시에 우리가 받은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차감해서 나머지 차감한 잔액을 확정 신고 기간 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그런 성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게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입니다. 자, 요거 실무 서식으로는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뭐 그닥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공제 요건을 살펴볼게요. 자, 누구한테 우리가 이런 매입세 공제를 해주느냐? 예, 맞아요. 당연히 가세사업자한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죠. 어차피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가세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세사업자가 가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간이 가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라든가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간이 가세자는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있죠. 일반 가세사업자로 구입을 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세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 그냥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은 면세사업자나 또는 가세사업자로부터 구입했을 때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게 되면 그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재활용 폐자원 같은 것들 있죠. 폐자원, 얘는 103분의 3을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수출용 중고 자동차는요, 110분의 10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가 됩니다. 중고라고 한다면 1년은 넘어야 된다. 뭐 그러한 그 기준을 조금 만든 거죠. 그리고 수출용 중고 자동차는 괜찮은데요. 이런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는요,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X1년 1기 자, 예정 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갈로는 왜 쳐놨을까요? 닫은 적이 없는데. 자, 예정 신고 기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대요. 자, 1월 30일 날에 자, 고철 상사 일반 가세 사업자네요. 자, 일반 가세 사업자니까 얘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세 사업자한테 받게 되면 그냥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 면세 사업자나 간이 가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네, 요거는 안 돼요. 자, 2월 11일이네요. 자, 김길동 비사업자네요. 자, 요거 가능하겠다. 그죠? 비사업자니까. 자, 파지를 구입했어요. 자, 우리 거리에 보면 한 번씩 우리 종이를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이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 구입을 한 거예요. 자, 400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네요. 현실적으로 영수증 못 받겠지만, 그죠? 아마 이 회사에서 알아서 영수증을 챙겼을 거예요. 자, 요거 가능합니다. 요건 안 되고. 3월 30일입니다. 자, 한신바이오네요. 사업자 같아요. 자, 고철이고 200kg를 500만원 주고 샀대요. 자, 사실 여기 조금 적어줬어야 돼요. 뭐 간이 사업자다 또는 면세 사업자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요까지 부인을 하고 나면 문제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이겠네요. 근데 계산서니까 아마 면세 사업자구나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 또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매입가액이 얼마죠? 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900만원.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은 우리 공제율이 얼마죠? 그렇죠. 103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900만원에 103분의 3을 하게 되면 자, 26만 2,135원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을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정 신고 기간이잖아요. 만약에 확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을 나중에 정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정산까지는 우리한테 묻지 않기 때문에 정산과 관련된 것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어이구, 이게 흔들려 버렸네. 네. 자, 아셨죠? 정산과 그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활용 폐자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될 이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실무 서식으로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공통 매입세액은 어떤 논리 때문에 하는 것이냐? 요런 논리입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사는요, 광고를 하는 가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잡지 판매 사업인 면세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세와 면세를 동시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용 사업자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이렇게 이 서울 잡지가 인쇄업체에서 우리가 그 용역을 주게 되면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대가에다가 부가지세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매입세액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잡지 한 건에 면세인 순수한 잡지와 그 잡지 사이사이에 광고가 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쇄업체한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통 매입세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을 해서요, 가세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요, 면세부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말로 설명했던 것을 할자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매입세액의 자,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겸용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가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 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요,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아셨죠? 자, 원칙은 구분이 가능하면 그 구분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불공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인쇄업체가 불분명하거든요. 잡지 사이사이에 이런 광고, 그리고 면세인 잡지에 대한 그 매입세액이 실질 구속을 따지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분과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안분 계산하는 산식을 만들어서,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법률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자,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건지 아셨죠?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분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액은요, 공통매입세액에다가, 자, 요거 해당 가세기간에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가액, 그러니까 면세 비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총 공급가액은 우리 가세분과 면세분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에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자, 예정신고 기간은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확정신고 시에는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면세 비율이 예정신고 시하고 이 확정신고 시하고 다를 겁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합쳐가지고 이 면세 비율을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산할 때 예정신고 시에 들어간 면세 비율하고 차이점을 잡아주는 정산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특이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공통사용 제한을 동일 가세기간에 매입하고 공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요때 매입을 했어요. 기계를요. 공통으로 사용할 자를 매입하고 요때 팔아버렸어요. 자, 공급을 해버렸어요. 자, 한 가세기간에 이루어졌다. 그죠? 자, 공통사용 제한을 동일 가세기간에 매입하고 공급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매입세액 불공제분은요, 동일합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에다가 면세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자, 원칙은 해당 가세기간에 면세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직전 가세기간에 면세 공가의 비율을 적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공급할 때 가세 표준은요,
직전 가세기간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할 때도 직전 거를 써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3번. 공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당해 가세기간 중에요.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또는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없거나 하나가 없거나 그렇다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한대요. 자, 첫 번째. 그럼 매입가액 비율로 하자. 자, 요거요. 요걸로 하자. 근데 매입가액도 없대요. 아, 그럼 예전 공급가액별로 하자. 이런 예전 공급가액 비율도 못 한대요. 그러면 사용 면적 비율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은요, 제일 먼저 면적 비율을 먼저 적용하고 그런 다음에 매입가액, 예전 공급가액 비율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3번 안분 계산의 배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안분 계산 하지 마자. 불필요하게 그냥 전에 다 공제받는 걸로 하자 라는 게 안분 계산의 배제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자, 해당 가세기간에 총 공급가액 중 자,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야, 그냥 없는 걸로 보자. 뭔 5%도 안 되는데 이걸 안분 계산하냐? 실익이 없다. 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안분 계산은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해당 가세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자, 면세 비율이 5% 넘어간다 하더라도 야, 5만원짜리에 무슨 안분 계산을 하냐? 실익이 없다. 그냥 전액 다 매입세액 공제 받자. 그 규정입니다. 아셨죠? 건당이 아닙니다. 건당이. 자, 요거는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인 거는 이거는 해당인 거예요. 해당. 근데 이거는 그 해당이라는 게 그 물건을 샀을 때 그 공통 매입세액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세기간의 총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요. 자, 3번. 제야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가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자, 직전 가세기간이 없는 경우에요. 네, 신규 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직전 가세기간 없으니까 요거 매입세액 공제 전액으로 하자. 요런 것들입니다. 아셨죠? 자, 안분 계산 배제 규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규정을 조금 암기를 좀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맞다. 여러분들 이거 알죠? 자, 이거 매입세 공통 매입세액 하기 전에 우리 납부세액 편에서 그거 공통 사용 제한을 우리 공급했을 때 그때 우리 공부했었죠. 자, 그게 어디에 있었죠? 우리 책에 자, 책이 보자. 자,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가세표준의 계산이 있었나? 가세표준에서 어디 있지?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 공통 사용 제한을 공급했을 때 있죠. 자, 이때 그 안분 계산의 배제 규정하고 차이점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어딘지 잘 안 보이네. 뭐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서요. 공통 매입세액 그리고 공통 사용 제한을 공급했을 때의 안분 계산
요 규정들을 서로 비교를 조금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오케이.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2교시 때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